PT로 또 여기 PT, 이제 PT 이렇게 줄였다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PT로 좀 전화가 온 것이죠. 하나, 둘, 세 개, 뭐, 어디다 써도 상관없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왔었죠. 여기서 뭐에 외워야 된다? 전압 코일을 외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압과 조직합해서 전력,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증오고, 이게 AS, 이게 전류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선도 요게 바로 OCR이 되는 것입니다. 상시 계로식이라는 게, 요게 OCR1, OCR2, OCR3, 이게 OCGR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상시 계로식이라고, 상시 회로식이라고 쓰며, 상시 계로식은 3상 4선식 고압에서, 특고압에서 많이 쓰고, 상시 회로식은 3상 3선식 고압에서 많이 쓰더라 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CT가 몇 대이다? 항상 세 대. OCR 세 대, OCGR 한 대. 52번은 차단기의 남바가 52번 A저점. 그러니까 차단기가 투입되는 상태에서 항상 얘가 보류조점이기 때문에 함께 투입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들어가야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통의 전류가 예를 들면 정상적일 때는 얘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얘가 소자되는 것입니다. 자, 교통에 예를 들어서 B상에 과절로 흘렀다. 1차 측에 B상에 과절로 흘러? 그럼 이게 여자됩니다. 이게 과절로 흘르면 이게 여자돼요. 이게 여자되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직류전원이 여기 트리코일을 통해서 여기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죠? 공급돼서 어디가? 여기는 갈 수가 없죠?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닫혀 있으니까 여기 얘가 과절로 흐르면 이게 투입이 딱 되지 않습니까? 투입이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자되니까 차단기를 딱 투입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작상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상시, 회로식, 상시, 계로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게 다 없은 거죠. 위에 것을 다 떼는 것입니다. 결선도만 완성을 하니까 결선도도 완성하실 때 이런 동작사항도 정확하게 이해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문제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9번. 문제 9번은 고압 케이블이 있을 때 케이블에 차폐층이 있습니다. 차폐층을 접지해야 되는데 ZCT가 있는데 ZCT를 관통시킬 것이냐 불통시킬 것이냐 그것을 판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그렇게 줬죠. 답안지의 그림은 고압 인입 케이블에 지락 개전기를 설치하여 지락 사고로부터 수전 설비를 보호하고자 할 때 케이블의 차폐를 접지하는 방식을 하려고 한다. 적당한 개수의 케이블 접지 표시를 도시하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케이블이 있거든요. 케이블이 이렇게 조졌습니다. 케이블을. 여기는 가공전선이며 여기는 케이블이 이렇게 조져 있거든요. 여기 케이블 헤드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여기 케이블 헤드입니다. 케이블 헤드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부하측입니다. 부하측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선로이고 여기는 전원측이 되겠죠. 전원. 이게 케이블이면 케이블에 뭐가 있다? 케이블에 차폐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폐층. 차폐선 아시죠? 차폐. 이게 차폐층. 이 본선이 있고 여기가 차폐선이 있거든요. 보호막이 있다. 이게 보호막. 이게 도체거든요. 도체. 그럼 이걸 접지시켜야 되는데 ZCT라는 영상 변류기를 이렇게 전원측에 영상 변류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ZCT를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다? 지락계전기 GR가 있죠? GR. 이게 ZCT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ZCT를 부하측에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GR을 설치했을 때, ZCT를 설치했을 때, 이게 이 차폐층의 접지선을 여기를 ZCT를 관통시키느냐, 불통시키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ZCT를 이게 ZCT인데 ZCT를 전원측에 설치했을 때는 이 차폐층의 접지선을 관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관통시켜서 접지를 해야 되고. 만약 부하측에 ZCT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차폐층이 있는데 차폐층에 접지를 할 때 여기는 불통을 시켜야 됩니다. 불통. 이렇게 불통을 시켜서 접지어라. 이게 답입니다.
요 접지공사는 아마 케이블의 차폐층의 접지공사는 아마 3종 접지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종 접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고압 케이블이고. 자, 그럼 왜? 이유를 보시겠죠. 이유를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접지하는 목적은 접지 목적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문제에서 이것은 접지만 해라 했지만 예전 문제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접지하라고 한 것이고 1번 접지하라는 표시이고 두 번째로 접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 있어. 접지의 목적 두 가지만 쓰라고 했거든요. 이게 함께 나온 문제예요. 요거가 원래는 함께 조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요것은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접지의 목적. 그럼 접지의 목적 우선 볼까요? 접지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인축의 감전사고로부터 보호입니다. 인축 감전사고 보호. 두 번째는 전기, 기계, 기구, 설비의 이상결합 발생. 어떤 지락사고가 났을 때 이상결합이 발생되는데 이상결합 발생의 억제와 개전기 동작을, 보호장치 있죠? 보호장치들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계기구의 전기설비 기계기구입니다. 전기설비 기기의 이상결합 발생 억제. 억제 및 보호장치, 보호개전기, 보호장치라고 써죠.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접지할 목적이 이 지락개전기가 있으면 지락사고 시에 얘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접지를 했는데 얘를 만약 관통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관통을 시켰어. ZTC를 관통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관통을 시키면 보십시오. 관통을 시키게 되면은 지락사고가 났다. 여기서 선로에서 지락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지락줄 IJ로 흘러가죠. IJ로가 이 선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IJ로가 이렇게 여기 관통을 띠고 또 접지를 했기 때문에 차폐층은 접지했기 때문에 지락줄로가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IJ로. 그러면 요 ZCT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해지면 얼마? 여기 들어온 것이죠. 그럼 이 지락개전기가 동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 지락개전기를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접지했는데 지락개전기 동작이 더 불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관통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측에 차폐층을 접지할 때는 불통을 시켜서 이렇게 접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지락사고가 났을 때 지락줄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락개전기가 정확히 동작해 줄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여기는 관통이 안 되니까 지락개전기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면 전원측에는 왜 관통을 시키느냐? 전원측에는 여기서 지락이 생겼죠? 그럼 지락줄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여기 IJ로 흘러가죠. 또 여기서 접지 전에 또 지락줄로 흐르거든요. IJ로 흘러가죠. 그럼 이게 두 배의 지락줄로 흐르지 않습니까? ZCT의 IJ로 두 배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락개전기가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전원측의 차폐층을 접지할 때는 ZCT를 관통시키고 부하측의 차폐층의 접지선을 접지할 때는 불통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선 규정에 주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십시오. 여기에 접지선을 하나는 전원측에 있을 때는 관통, 불통이며 접지 목적 두 가지를 쓰한다면 인축의 감전사고로 어떤 보호를 목적과 기기의 이상결합 억제, 발생 억제와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10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분자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좀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수전 용량의 크기가 큰 보통 수변전소의 배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강물임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보십시오. 케이블 헤드가 있죠? 그 다음에 MF가 있고, MF 옆에 전력량계가 있고, MF 밑에 책임 분계점이 되는 달러기가 있고, 달러기 좌편 쪽에는
피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ZCT가 있고 PT가 있고 수전반이 있죠. 수전반에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VS, AS, 전압계 전류계 파이로트 램프, GR 램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측으로 와서 이제 CT가 있고 CT를 통해서 거기에 OS를 통해서 좌편 쪽에는 달루기와 스타트 콘덴서가 있고 하나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와 단상면하기 두 대를 VB 결선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등용 변압기가 조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질문 보시겠습니다. 1번 동력 변압기에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였다. 어떤 결선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동력에다 단상 변압기 두 대를 갖고 동력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다? 결선 방법은 V결선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단상 변압기 두 대로 동력의 전기를 공급할 때는 V결선이 있다. 여기서 사용된 다음 기기의 우리말 명칭을 쓰십시오 했습니다. 우리말 명칭, 이제 이거 다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명칭들 다 하나만 써볼까요? MOF. MOF의 우리말 명칭은 전력 수요 계경 변성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전력 수요 우리 답안제는 전력 수급용이라고도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 아시죠? DS 달루기, PT 기기용 변압기, LA 피레기, ZCT 영상별루기, CH 캐브레이터, OS 유입 개폐기, 8번 SC 스타틱 전력용 콘덴사 52 유입 차단기라고 쓰시면 되겠죠. 9번은 유입 차단기 됐죠? 3번 이 그림의 단선 계통도를 그리십시오 했습니다. 단선 계통도를 함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다 한번 그려보시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 그림을 갖고 그냥 그리면 됩니다. 보십시오. 위에 키브레드 있죠? 키브레드 그리면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답안지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위에가 이게 케이블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케이블. 위에가 케이블을 쓸 때 여기가 케이블이 보편적이죠. 케이블. 그럼 지중으로부터 들으면 여기가 케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실은 바른 그림이에요. 근데 뭐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마음대로 그릴 수 있죠. 자, 케이블 헤드를 통해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MOF가 있죠? 그럼 MOF 쓰시죠. MOF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전력 양계가 있죠? WH를 쓰시면 되겠죠? 네. 밑에 내려와서 달력이 책임 분계점이 있죠? 책임 분계점, 달력이 DS가 있고 여기가 책임 분계점이 된다 했습니다. 좌편에 오면은 언제나 LA용 DS가 있고 LA용 DS가 있으며 LA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A가 이렇게 조됐고 LA는 항상 일종 접지를 한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ZCT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ZCT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ZCT 뒤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GR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R 언제나 그 수전반에 GR이 되어 있습니다. ZCT. 자, 밑으로 들어와서 예, CB 52가 있죠? 52 CB 52가 있어요. 유입 차단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입 차단기 1차 쪽에 PT가 있죠? 그 PT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그 PT에 거기에 퓨즈가 있는 게 보입니까?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PT 4개에, 네, PT. 이 PT 여기에 휴지가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보입니까? 이렇게? 이게 퓨즈예요, 퓨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휴지를 여기다 그려주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퓨즈를 하나 그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퓨즈. 이렇게. 그럼 이게 또 퓨즈, 파워 퓨즈의 그림 기호입니다. 파워 퓨즈 PF는 이렇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렇게도 그린다는 얘기죠. 이게 PF의 그림입니다. PF는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PT. PT가 있죠? PT. 그 PT 수전반에 보면 뭐가 있냐면 AS, VS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VS를 그리고 여기다 볼트미터를 그려야 됩니다. 볼트미터. 그리죠? PT. PF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CT가 있죠? CT 2대. 이런 개수도 쓰십시오. PT 2대, 여기서 CT 2대, 그래서 CT, 여기 OCR, OCR이 그게 없어요.
OCR이 없는데 실은 있는 것입니다. 트리코일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락. 저희 트리코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그려도 됩니다. 안 그려도 되지만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뭐 하는 게 좋다. 원래 CB 차단기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게 트리코일이에요. 그래서 트리코일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도면에는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 뺄 수도 있다는 건 말 알아두십시오. 원래는 그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오해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GR이 뭐에 전원을 공급받는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리십시오. 그래서 GR은 PT 2차측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이 GR 2차측에서 어디로 와야 된다? 이렇게 트리코일로 와야 됩니다. 트리코일. 왜? 지락사고가 났을 때 ZCT가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계전기를 동작시켜주고 지락계전기가 동작되면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입니다. 여기에 CT 뒤에는 OCR이 있는데 OCR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놨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리고 어디로 간다? 거기에 그림에 AS가 조졌습니다. AS. 여기는 AS, 여기는 VS. 거기 전압계 전류계도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거기 암페어미터와 전류계 미터가 있고 CT 2대 이렇게 됐죠? 트리코일 쓰고 밑으로 내려오면 무엇이 되느냐? 좌편 쪽으로는 OS를 통해서 그렇죠? OS를 통해서 유익회폐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달로기를 통해서 달로기 DS를 통해서 스타트 콘덴서에 갔습니다. 스타트 콘덴서 SC로 갔고 SC 그럼 여기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이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가 COS예요. CO. 옛날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라 해서 PC 1차 측에 설치되는 컷아웃 스위치라 해서 PC로 썼는데 지금은 전부 다 뭐로 쓴다? 얘들은 전부 다 COS를 다 쓰고 있습니다. PC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COS. COS를 통해서 뭐가 있다? 단상면역 두 대를 V결선에 있죠? 단상면역 두 대를 동력에 연결해 주니까 VV 결선밖에 없습니다. VV 변압 결선을 이렇게 놓고 VV 쓰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동력용이다. 동력 TR. 단상면역 두 대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거기도 이게 몇 대? 세 대가 쓰는 것입니다. 달력이 몇 대? 세 대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 A, B, C상에 각 설치했다.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하나를 통해서 PC 얘는 두 개를 쓰면 되겠죠. 두 대. 두 대 써서 뭐 단상면역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단상 이선식이다. 그럼 단상 이선식은 단상 이선식 TR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TR. 결선들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바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여기가 무엇이 된다? 이게 키브레드 CH가 됐고 MF 전력계 DS 책임 분계점 LA용 DS, LA를 그리고 ZCT로 와서 GR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PT가 있으니까 PT 1차 측에 PF를 써주고 PT 두 대를 쓰며 52 차단기를 쓰고 트리코일은 이건 없는데 원래 차단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지 52가 거기 수선반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원래는 실제로 있어야 돼요. 왜? 이거를 동작시켜 줄 때 이 CT를 통해서 OCR을 동작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있는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CT 두 대를 통해서 트리코일 연결되고 지락계전기가 트리코일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선하는 게 바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전반에 보면은 RL과 GL 있죠. RL은 이건 레드램프, GL은 그린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온오프 했을 때 오픈되어 있을 때는 그린램프, 투입이 됐을 때는 레드램프를 쓰는 이게 램프 표시등입니다. 표시등. 운전 표시등, 차단기에 표시등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해도 돼요. 근데 여기 파일로트 램프 있죠? 파일로트 램프는 변압기 2차측, 이 PT 2차측으로 좀 전기를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차측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 파일로트 램프 하나만 더 그려주면 되겠네요. VS가 됐고 이렇게 연결된 여기다 파일로트 램프 하나만 이렇게 내주면 된다. 이거 표시등입니다. PL. 그러면 결선도는 완성이 됐겠네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다 이해하시죠? 자, 궁금한 거. 네? 그 VS 측에만 피해 표시등 거기만 답니까? 표시등은 램프야, 램프. 전압만 공급해주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 여기다도 표시등을 설치하고 그런 건 아니죠. 표시등은 램프이기 때문에 불이 한국전력회에서 전기가 공급되느냐 않느냐를 표시하는 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등이 꺼지면은 한전 전원이 꺼졌네 이렇게 알고 표시등이 들어와 있으면 한전이 전원이 들어왔다. 어디에만 설치한다? PT 2차측에다만 설치하더라. 됐죠?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려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거기에 파일로트 램프가 있어요. 수전반에 거기 있죠. 이 수전반에 PL 있죠. 이게 표시등이라는 것이니까 그리는 게 더 바람직하죠. 아시겠죠? TC 안 그래도 네? 틀린 건 아닌 거죠? 뭐요? TC 안 그래도. TC 안 그려도, 예, 이것은 지금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그리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이 CT와 이 지하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하기가 좀 불안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 약간은 오결선이 됐어요. 이건 자기 멋대로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바른 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예.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예. 오늘 첫날인데, 10번, 10번가량만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